K임팩트 TV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과일이 몸에 좋은가요? 저는 30년 넘게 이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과일이 이제는 조심해야 할 과일일까요? 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영양제보다 과일을 더 챙겨 드시며 나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으셨던 분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 평생 아침 식사 대신 과일 한 접시를 고집하셨던 팔순의 한 할머님께서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위장 속에는 딱딱한 섬유질 덩어리가 장을 막고 있었고 결국 응급수술을 받으셔야 했죠. 원인은 바로 그토록 사랑하셨던 과일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제 지침에 따라 과일 섭취 방법을 바꾸셨던 칠순의 강영철님은 3개월 만에 만성 변비가 사라지고 혈압약 복용량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 손주와 함께 등산하며 선생님, 저 이제 새 인생 사는 것 같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냉장고를 다시 채우는 3가지 방법과 3개월 안에 몸의 변화를 체감하고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님,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생활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진단받고 난 후에 식단 관리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몸에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70대 초반의 김순자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분은 평소 식사는 소식으로 잘 조절하셨지만 식사 후에는 꼭 과일 한 접시를 드셨습니다. 그것도 껍질을 얇게 깎아즙이 뚝뚝 흐르는 포도를 좋아하셨죠. 손주들이 놀러 올 때마다 한 송이씩 사오면 그걸 앉은 자리에서 다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김순자님은 자꾸만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활력이 넘치셨는데 밥만 먹으면 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셨죠. 자녀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혈당 수치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후 혈당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병원에 올 때마다 혈당이 잡히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셨지만 저는 그 원인이 과일 접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포도는 껍질이 얇고 과즙이 풍부해 몸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특히 잘 익은 포도일수록 과당 함량이 높아 혈당을 순식간에 끌어올립니다. 젊은 사람들의 췌장은 이런 갑작스러운 혈당의 공격을 재빨리 막아내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미묘하게 떨어집니다. 인슐린 분비와 작용의 효율이 느려지는 것이죠. 결국 췌장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을 급하게 내뿜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은 지치게 되고 몸은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김순자님께 포도를 아예 드시지 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송이를 한 번에 다 드시지 말고 하루에 딱 10알 정도만 드시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시간도 식후 바로가 아니라 2시간 정도 지나서 출출하실 때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포도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 드시면서 마치 약을 먹는 것처럼 드시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드시는 대신에 사과를 반쪽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김순자님은 제 조언을 따라 3주 만에 오후에 졸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잠 때문에 늘 피곤하셨는데 이제는 오후에 가벼운 산책을 나갈 만큼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포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이 든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양을 초과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에 있는 과일의 종류와 먹는 방식, 그리고 먹는 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나나는 그 자체로 건강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대용이나 운동 후에 먹기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죠. 70대 후반의 오민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올라 걷기 운동을 하셨고 내려와서는 꼭 바나나 2개를 드셨습니다. 운동 후에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활력이 넘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에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느낌이 자주 들었고 오르막길을 오를 때면 평소보다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오민수님은 그저 운동을 무리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그의 진료 기록을 보면서 한 가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5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오민수님은 매일 2개씩 드셨으니 바나나만으로 하루에 700mg의 칼륨을 섭취하신 셈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특히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칼륨 배출 기능이 젊은 시절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민수님처럼 AC 억제제나 ARB 같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고칼륨 혈증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
과도한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맥과 같은 이상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민수님의 가슴 두근거림과 숨참 증상은 바로 이 칼륨의 누적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는 바나나를 끊는 것이 어렵다고 하셨지만 저는 바나나를 주일에 1개만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대신에 키위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키위는 칼륨 함량이 바나나보다 적은 편이면서도 비타민C와 비타민K 등 다양한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키위 2개는 규칙적인 배변을 돕고 복부 불편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오민수님은 제 조언에 따라 바나나 섭취를 줄이고 키위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그는 진료실에서 이상하게 아침이 더 개운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 걷기 운동을 즐기시지만 이제는 바나나 대신 키위를 드시며 몸의 균형을 되찾으셨습니다. 핵심은 과일 자체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의 신장 기능과 약물 복용 여부를 고려하여 총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건강식이라는 한 줄 공식은 젊을 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같은 바나나라도 총량과 조합을 다시 계산해야만 합니다. 가을이 되면 탐스러운 감이 시장에 가득 쌓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가을엔 감이지 하시며 박스채로 사다 놓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80대 초반의 박성규님도 그러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홍시나 단감을 1~2개씩 드셨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소화력이 약한 편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복부 통증과 함께 변을 보지 못하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염이나 다른 질환일 거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는 제 예상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한 박성규님의 위와 장에는 딱딱한 돌멩이 같은 덩어리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밥알처럼 생긴 덩어리도 있었고 마치 딱딱한 손뭉치 같은 것도 있었죠. 바로 위석이었습니다. 위석의 범인은 다름 아닌 감이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위산과 만나면 굳어지는 성질이 있어 위와 장 속에 딱딱한 돌멩이 같은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감의 섬유질은 대변을 딱딱하게 만들고 이 2가지가 합쳐지면 장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장폐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학문헌에도 오래전부터 보고되어 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위장의 운동성이 느려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이 위 속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이럴 때 탄닌 성분이 풍부한 감을 드시면 위석이 생길 위험이 더욱 커지는 것이죠. 박성규님은 결국 내시경을 통해 위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감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저는 박성규님께 감을 완전히 끊으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1달에 딱 1개만 드시되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작게 잘라 드십시오. 그리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우유나 단백질 음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 대신 배를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와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또한 배는 위를 편안하게 하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박성규님은 그 후로 감 대신 배를 즐겨 드셨고 다시는 복통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과일이 좋다는 한 줄짜리 지식보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대신 먹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의 달콤함이 위장의 건강을 위협하는 순간 우리는 슬기롭게 다른 과일로 그 자리를 채워야만 합니다. 앞서 3분의 환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포도로 인해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김순자님, 바나나 때문에 가슴 두근거림을 느끼셨던 오민수님, 그리고 감 때문에 위석으로 고생하셨던 박성규님까지 이분들의 공통점은 과일이 주는 좋다는 믿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과일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먹는 과일을 바꾸고 먹는 방법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이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기적, 포도의 당도를 사과의 섬유로 바꾼 김순자님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의 달콤함은 잠시 잊고 사과의 아삭함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택했습니다. 사과 반쪽이 포도 한 송이를 대체했을 때 김순자님의 혈당 곡선은 훨씬 안정되었고 늘 찾아오던 오후의 피로감과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은 몸의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기적, 바나나의 칼륨을 키위의 균형으로 바꾼 오민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이 몸에 쌓여 심장에 부담을 주었던 것을 칼륨 함량이 적고 비타민이 풍부한 키위로 바꾸자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민수님은 아침 걷기 운동 후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칼륨 총량을 조절하는 이 작은 변화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 감의 탄닌을 배의 촉촉함으로 바꾼 박성규님의 이야기입니다. 딱딱한 위석을 만들었던 감의 성분 대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배를 선택했습니다. 박성규님은 배를 드시면서 만성 변비가 해결되었고 더 이상 복통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셨습니다.
배는 소화 활동을 돕고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은 비싼 영양제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냉장고 속 과일 하나를 바꾸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의 치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이 든 몸의 특성을 이해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의 실천입니다. 포도의 속도, 바나나의 칼륨, 감의 탄닌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대체제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세 가지 과일, 사과와 키위, 배를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기분 좋게 반응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3주 만에 체감되고 3개월이면 일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선사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과일을 바꾸라는 이야기만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환자님들께 권해드렸던 구체적인 3주 실천 로드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로드맵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주는 절반의 용기, 둘째 주는 완전 교체, 셋째 주는 습관 고정입니다. 첫째 주 절반의 용기. 갑자기 좋아하는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첫째 주는 과감하게 반만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 포도 한 송이를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딱 절반만 남기고 드십시오.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드셨다면 하루는 드시고 하루는 건너뛰는 식으로 절반의 양만 섭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사과, 키위, 배로 채워 넣으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 배치입니다. 과일은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이미 혈당이 안정된 상태라 과일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하루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드시는 겁니다. 둘째 주 완전 교체. 첫째 주에 절반의 용기를 내셨다면 이제는 완전 교체에 도전할 차례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에 사과와 키위, 배를 두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즐겨 드시던 과일은 아예 시야에서 치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실 때도 과일 코너를 가볍게 지나치고 메모해둔 사과, 키위, 배만 구입하십시오. 셋째 주가 되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과일 섭취 방식의 변화에 적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주 습관 고정. 이제는 이 새로운 습관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장 보기 전에 미리 사과 3개, 키위 5개처럼 구체적인 과일 목록을 적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또한 외식 자리에서 후식으로 과일이 나올 경우 먼저 저는 과일은 괜찮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말로 내뱉는 약속은 혼자만 아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매일 20분씩 걷기 운동을 더하시면 장 운동과 혈당 곡선이 더 안정되어 몸의 변화를 더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은 새로운 루틴에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선생님,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 지키나요? 하고 걱정하십니다. 맞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은 혼자서 하기에는 참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60대 후반의 박은숙님은 간식으로 과일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매일 밤 TV를 보면서 과일 한 접시를 꼭 드셨죠? 저는 박은숙님께 접시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지름이 작은 접시에 사과 반쪽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보기 좋게 펼쳐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호두 3알을 함께 두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얇게 슬라이스한 사과는 씹는 시간이 길어지고 호두의 포만감이 더해져 과일을 덜 먹어도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가 지나자 남편분께서 요즘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속도 편하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박은숙님은 남편이 먼저 좋아하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님 70대 초반의 최명숙님은 남편분께서 과일 박스를 사다 놓으시는 바람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가을이면 감을 쟁여두는 남편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저는 최명숙님께 가족에게 공표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제 감은 추억 속에 두고 배를 현재로 데려오자라는 문장을 직접 적어 부엌에 붙여놓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분께서 퉁명스럽게 별걸 다 한다고 하셨지만 며칠 뒤 배변 활동이 불편했던 남편분께서 오히려 배가 시원해서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남편분은 감 대신 배를 사오셨고 두 분 모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작은 노력을 가족에게 알리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이제부터 과일은 식사 후에 먹을 거야. 나 이제부터는 과일 양을 좀 줄일 거야 라고 가족에게 먼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엄마, 아빠 냉장고에는 이제 사과, 키위, 배만 넣어줘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선언이 가족의 건강까지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는데 굳이 과일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이 질문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 그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계산법으로 움직입니다. 당뇨가 없으셔도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밤에 자꾸 깨는 현상이 바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 배출 기능이 늦어지면서 음식물이 위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작은 요인에도 몸의 반응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과일의 종류와 먹는 시간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수는 바로 약물입니다. 고혈압 약, 특히 AC 억제제나 ARB 계열의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칼륨 농도를 더 민감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바나나를 많이 먹어도 신장이 알아서 칼륨을 배출해줬지만 나이가 들고 약물이 더해지면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바나나가 건강식이라는 한 줄 공식은 30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같은 바나나라도 총량과 조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토마토 주스와 함께 드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 드시고 매일이 아니라 주일에 한 번만 드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은 나이와 약물 그리고 식습관의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움직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병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노년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혹시 모르게 겪고 있는 피로감, 졸림, 가슴 두근거림, 소화불량 등이 바로 과일 섭취 방식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으신 지혜를 바탕으로 냉장고 속 과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롤러코스터를 멈추고 평온하고 안전한 레일 위에 여러분의 일상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슬기로운 과일 섭취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응급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당부는 바로 응급신호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포도를 많이 드신 날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나 식은땀 혹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물을 조금씩 마시며 안정을 취하십시오. 이러한 증상은 혈당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반복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를 과하게 드신 날 평소에 없던 가슴 두근거림, 숨이 가빠지는 증상 혹은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무력감이 느껴진다면 곧바로 응급실로 향하십시오. 특히 신장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신부전이 있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는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을 드신 뒤 3일 이상 변비가 지속되고 복부에서 무언가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며 통증이 느껴진다면 절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는 위와 장에 위석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석은 약물로 녹일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내시경을 이용해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통증이 지속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전화해 조언을 구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방문하십시오. 저는 수많은 환자님들을 만나오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운동이나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식단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포도의 속도, 바나나의 칼륨, 감의 탄닌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사과, 키위, 배로 바꾸는 용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후반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건강을 위한 과일의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포도의 빠른 당, 바나나의 칼륨, 감의 탄닌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과, 키위, 배가 어떻게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넣을지 선택하는 그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덜 먹고 더 좋은 것으로 바꿔 먹는 용기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아침의 무거움은 가벼움으로, 오후의 졸림은 잔잔한 집중으로, 밤의 뒤척임은 편안한 수면으로 바뀔 것입니다. 머지않아 자녀들이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정말 화사해지셨어요. 아버지, 걸음이 달라지셨네요. 이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이며 개인의 질병이나 복용 중인 약, 신장, 심장질환 등에 따라 권장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뇨, 신장질환 혹은 여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 변경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 냉장고 문을 열어 앞줄에 사과, 키위, 배를 두는 행동이 여러분의 후반전을 바꿀 첫걸음이 될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냉장고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선언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포도는 사과로, 바나나는 키위로, 감은 배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 줄이 다른 분들의 건강을 위한 용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오래도록 맑고 따뜻하게 흐르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